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돌째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20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 주재 위et남 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무관부가 드리는 축하 편지들이 전달됐습니다. 위대한 전승 70돌시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만방에 빛내시고 이 땅 위에 주체조선의 백승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주체 100일 2012년 7월 22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여야 한다를 발표하시어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이어나갈 수 있는 불멸의 태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작에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수령결성의 정신, 조국수호 정신, 대중적 용주의는 우리의 투쟁에서 도없이 기중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 기중한 제보를 대르려 기승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전승조를 후세에 가서도 영원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의 날로 제2의 해방의 날로 뜻깊게 경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전승조를 의의 있게 경축하여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 사업에서 전환의 번복기를 창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행사들을 진행하여 위대한 전승절답게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전쟁 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을 전통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전대하고 우대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 노병들을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들, 고마운 은인들로 불러주시며 전승세대의 공적과 삶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어 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이 땅 위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용도사가 영원히 흐르고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혁명고의 정신이 천만 인민의 심장마다의 옥석의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면은 2012년 7월 21일을 비롯하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여러 차례 강령적인 말씀과 현지도에 의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훌륭하게 일떠선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도덕의례 결정체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 열사들을 안치한 뇌의 묘주는 마땅히 우리 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려 11차례나 우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불멸의 자옥을 남기셨습니다. 이 사랑과 우리에 이끌려 정말 온 나라의 전쟁 노병들을 전대하는 기풍이 더욱 확립되게 되었고 온 나라 곳곳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전승 세대들의 위훈을 전해주는 불멸의 기념비들이 더욱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만도 지난 10년간 연 3만 270여 개 단체의 213만 1600여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고 열사묘 관리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 조국 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이고 참다운 스승들이라 하시며 평양에 올라온 그들이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옛 지휘관들과 전우들을 만나도록 은종어린 조치도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 화신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온 나라 인민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지녔던 고귀한 혁명 정신은 후손들의 녹수로 삶의 좌우명으로 되어 새 세대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 참전열사면에는 저개방 전쟁 시기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영웅들도 찾아올 가족조차 없는 영웅들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영웅들의 가족이 되고 친손자, 친손녀가 되자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찾아올 때마다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교리를 더욱 굳히게 됩니다. 우리 새 세대들이 위대한 전승세대의 녹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를 숭고한 기감으로 보여주신 분은 바로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십니다. 참으로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높이 떠올려주신 여기 저국해방전쟁 참전열사면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한생토록 어르고 올라야 할 감 높은 겨정입니다. 전쟁 노병들은 금은 보아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고 하시며 영광과 행복의 상상복이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전승세대인 우리 노병들의 삶은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감높이 빛날 것이며 그 숭고한 도덕의리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입니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투쟁 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부흥 발전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나라의 맏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갈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드높은 열의가 20일에 진행된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에서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전쟁 노병들이 중앙노동자회관에 도착하자 직맹 일꾼들과 직맹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상봉 모임에는 직맹 일꾼들과 시안의 노동계급 직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장 박인철 동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승세대를 진정한 애국자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은정 속에 7.27을 맞이하는 전쟁 노병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전쟁 노병 류성준 동지, 길봉선 동지, 한난희 동지가 조국해방 전쟁 시기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조국의 촌토를 영예롭게 사수한 인민군 용사들의 불멸할 위훈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정서했던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타승한 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제적인 군사사상과 세련된 용도의 결실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 전사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영적 투쟁에 안아온 빛나는 승리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노병들은 전하의 나날 군자리 노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기풍을 자랑스럽게 이어나가고 있는 영적 노동계급에게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하면서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를 반드시 점령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의 상봉 모임은 1950년대에 창조되고 높이 발휘된 고귀한 정신과 승리 전통을 꼿꼿이 계승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환적 국면을 줄기차게 이뤄나가기 위한 올해의 투쟁을 승리로 결속할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더욱 배가해 주었습니다. 공화국 창건 75달과 전승 70달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
제8차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올해 농사에서 기호의 다수확을 안아올 열이 높이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당면한 용농 작업들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형제산구역 형산 남새농장에서 앞선 넌물 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작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농장적으로 우리 작업반에도 뿌리 썩은 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습논들과 후반기 생육에 불리한 출약논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자주 오르면서 물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담수식으로 물을 대면 뿌리 썩은 병이 나타날 수 있는 것만큼 간단 물대기와 포화식 물대기를 하면서 후름식 물대기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낮에는 물을 대고 밤에는 물을 빼는 방법으로 토양 온도를 낮추다 보니 고온 현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아직까지 논뼈 생육에 다른 지장이 없이 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불리한 일기 조건을 극복하고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해 논뼈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랑낭구역 영호농장입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자주 오는 조건에서 논뼈에 이삭되는 시기 비합성능이 떨어지면 이게 총보동 소출을 높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칼륨과 마그네슘, 규소 같은 미량원소가 풍부한 비료와 비합성 강화제 둘, 진심 1호나 이 옥토 1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용량액들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분무해줘서 초나질량과 염분율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논뼈의 물질세가 높아지고 지금같이 날씨 변동이 심한 상태에서도 논뼈가 다른 큰 영향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랑낭구역 금대농장에서도 재해성 기상 현상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낮은 곳에 위치한 논들을 비롯해서 폭우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서 포전 배수로치기를 책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들을 시비해서 논뼈의 빛합성 능력과 뿌리 활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7월 하순 용농 공정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하순으로 말한다면 벼가 이삭 펴는 시기에 들어가는데 이 시기에 고온 피해를 입으면 염분율과 소날 질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일꾼의 말에 의하면 지금 시기엔 토양의 통기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높아진 논물 온도로 해서 벼 뿌리 썩은병과 같은 병이 발생하지 않게 논물 관리에서 포화 수식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물 조건이 좋은 경우엔 낮에는 논물을 대고 밤에는 논물을 뽑는 식으로 토양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질소 비료를 더 주면 논뼈에서 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벼 이삭 폐기 전까지 이수소린산 카리와 여러 가지 식물 영양제들을 7 내지 10일 간격으로 분무해주고 고온 조건에서 빛 합성 능력을 높여주고 이삭 형성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장마철 기간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길 정리를 질적으로 하고 배수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 등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우선 논이 침수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일 논이 침수된 경우엔 벼잎 끝부분만이라도 물 밖으로 드러나게 해줘서 벼잎의 숨쉬기 조건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최소한 24시간 안에는 대책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백배하며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 전 사회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사상과 불멸의 혁명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 속에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 신념을 안고 살며 그들의 혁명 정신과 불굴의 투쟁 기풍을 신념화 체질화하도록 하기 위한 혁명 전통 교양이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무대 신념의 외침을 비롯한 혁명 전통 교양 주제의 예술 작품들과 편지물들이 많이 창작돼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고 있는 속에 최근 지난 조개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 관철하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영웅적으로 싸운 항일혁명 투사 최충국 동지에 대한 텔레비전 무대 최후의 5번이 새로 창작되었습니다. 전번 다시 죽음의 고비를 겪는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 그저 시키는 대로 그저 이 언총신은 수령님. 텔레비전 무대는 최충국 동지의 빛나는 한성을 통해서 수령의 명령을 목숨 바쳐 결사 관철하는 그 길에 전사의 참된 삶과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을 끝까지 완수히 짓고 텔레비전 무대는 오늘 밤 중앙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게 됩니다. 올해 여름 세 번째로 되는 열파가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16일 이탈리아와 에스파냐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날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섬과 폴리아 지역, 에스파냐의 팔마 섬에서 48도씨 이상의 고온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며칠 내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이 기록에 접근하거나 이를 돌파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와 피렌체를 비롯한 16개 도시에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예보기관은 적어도 20일까지 기록적인 고온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파냐에서 고온 현상으로 들불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속에 팔마 섬에서 4,000명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열파에 의한 피해를 심하게 받는 지역들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습지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의 습지 면적이 35%나 줄어들었으며 그로 인해서 습지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의 4분의 1이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습지는 물 조장, 태풍 피해 막이, 큰 물 관리, 해안선 보호, 토양 침식 방지, 물 정화 등 많은 기능을 수행하며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의 콩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산림 채벌과 기후 변화, 과도한 화학 농약 이용에 의한 토양 오염, 공업 폐기물과 도시 폐설물에 의한 오염으로 습지가 급속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습지가 계속 파괴된다면 많은 동식물들이 자기의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또 나아가서 지구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습지 보호에 힘을 놓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일간의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 날씨의 특징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기온 상태를 보면은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은 23.9도로서 평년보다 1.1도, 지난해보다 1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23.9mm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적었지만은 지역적으로는 그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 반면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에선 평년보다 몇 조금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자주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병해충 예찰과 넌물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강냉이 포존에 대한 습해 방지 대책을 앞세우는 등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는 기술적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소낙비가 내렸고 특히 강계에서는 시간당 31mm의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동해 바닷가 지역에서는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해서 대체로 흐려서 원산을 비롯한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과 거본에서 새벽과 오전에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서해안과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여덕과 온천, 령성, 구송과 중강에서 35도의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와 밤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아침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낀 후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지속적으로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내륙,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에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아서 황해남북도와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 개성시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4일과 25일에 중부 내륙과 자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7일과 28일에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